네, 그 출석이 결석 처리되어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아마 1, 2교시가 결석 처리될 텐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네, 이 수업의 이제 본 교재는 요거고요. 이게 국문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문판을 사실 분은 영문판 사시고 그다음에 국문판 사실 분은 국문판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 수업에 이제 언어는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제 다른 자료들은 이제 이 원문을 이제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 영어로 이제 자료는 영어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다만 이제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인공지능학과 학생 1학년 학생들 21학번이죠. 지금 2학년이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워했어요. 영어로 된 강의 자료나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제 어려워했는데 이제 중간고사 직전쯤 되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능숙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정말 영어에 자신이 없다. 그때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국문판을 사는 거겠지만요. 그게 아니면은 이 영문 버전을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본 수업은 일단 저희가 월요일에 지금 다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이제 이론 강의인데 이거는 일단 비대면 비실 시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주 뒤부터는. 그다음에 11시부터 13시까지, 1시까지는 저희가 대면으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즉 3월 14일까지는 지금처럼 이제 비대면인데 지금 뭐 학교 정책이 모르겠어요. 3월 15일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3주차부터는 대면을 이제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3월 14일까지는 비대면, 그 이유는 대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2시간은 이론 강의, 뒤에 2시간은 실습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실습 강의는 이제 파이썬으로 저희가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론 시간에서 우리가 뭐 평균 구하는 거나 뭐 분산 구하는 거나 아니면 뭐 모멘텀 구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다.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뭐 확률이나 통계 쪽에서 이제 R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이썬이 메인이다 보니까 이제 R 대신에 저희는 파이썬으로 실습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은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파이썬을 알고 있으면은 뭐 도움이 되겠지만 파이썬을 이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긴 할 거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파이썬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많이 이제 수월하긴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평가는 어떻게 되냐? 평가는 이제 출석 그다음에 이 과제가 이제 나갈 거예요. 이 과제는 이제 책에 있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 더하기 이제 좀 일부 이제 코드 실습이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이렇게 보고 끝입니다. 조모임이나 이제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대한 그래도 이제 학교 규정상 이제 최대한 이제 뭐 좋은 학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잘해서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점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이제 공부 자체에 집중해달라는 뜻에서 이제 학점을 제가 최대한 좀 잘 드리려는 편입니다. 하지만 뭐 학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막 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학점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학점을 잘 받기 위한 이제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뜻이 있는 거라서요. 그 부분을 한번 이제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의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과제 같은 것도 다 이제 여기서 나갈 거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뭐 질문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결국엔 이제 배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인공지능학과에서 왜 확률이나 통계를 배우냐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하려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있는 분포를 우리는 이제 사실은 추정을 하고 싶어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새로운 사람 얼굴, 그죠? 새로운 사람 얼굴을 생성한다. 이제 요새는 이제 이런 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기존에 없는 얼굴인데 그런데 또 기존에 없는 얼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뭐 완전히 이제 좀 뭐 흔히 말하는 뭐 외계인 같은 이제 외계인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듯한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사람 얼굴 데이터가 이렇게 조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전 세계 사람을 하면 한 70억 명이 될 테니까 그러면 한 70억 개 이렇게 점이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각각이 사람 얼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 얼굴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사람 얼굴이겠죠.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약간 기존에 있는 기존의 사람 얼굴들과 유사한데 기존의 사람 얼굴이 위치한 공간에 있는데 기존의 정과는 겹치지 않는 새로운 사람 얼굴 이런 점들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존의 사람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얘가 과연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냐? 쉽게 생각하면은 얘가 뭐 정규 분포는 아마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죠? 정규 분포 안 배우신 분 있으면은 채팅창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그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얘가 이제 뭐 0,1인지 사람의 얼굴 데이터가 아니면 쉽게 0, 아니면 뭐 10,2인지 이런 거 우리가 추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여기서 추정이 됐다.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람 얼굴 데이터에 대한 분포가 추정이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이 분포에서 우리가 값을 샘플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한정 많은 값들을 샘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가 무한정 많은 이런 새로운 사람 얼굴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사람 얼굴이 있는 이런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는지를 추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생성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고 있는 많은 이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런 이제 그 확률 또는 이제 통계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의 이름은 통계적 방법론이죠. 결국 통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언제 많이 쓰냐라고 하면은 결국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많이 써요. 그죠? 이제 만약에 뭐 내가 뭐 이 학과를 선택했을 때 뭐 나중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이 얼마나 잘 될까?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이 분야를 뭐 좋아할까? 약간 그런 온갖 변수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결국에는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왜냐면 사실은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뭐 확률을 따져가지고 이제 통계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100%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내일 우산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항상 샘플입니다. 항상.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항상 샘플만 가지고 있어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포퓰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정말 그 전체 모집단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샘플은 그 포퓰레이션의 일부를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지금 대선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선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서울시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선호도를 알고 싶으면 1,000만 명 모두에게 우리가 너는 뭐 A 후보가 좋아, B 후보가 좋아, 누가 좋아? 라고 이제 모두에게 다 물어봐서 결과를 구하면은 그때는 끝이겠죠. 그때는 우리가 포퓰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고, 아, 그냥 서울 시민들은 A 후보를 좋아한다. 또는 B 후보를 좋아한다. 딱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전체에 대해서 다 조사했다면 그냥 1,000만 명이 있고 1,000만 명 중에서 만약에 이제 600만이 A를 좋아해. 그다음에 400만이 B를 좋아해. 그러면은 아, 서울 시민들은 A 후보를 좋아하는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0만 명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100명만 뽑겠다. 100명에게 물어보니까 60명은 A를 좋아하고 40명은 B를 좋아하더라. 그랬을 때 우리는 서울 시민들은 A 후보를 좋아해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샘플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확률과 이제 통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왜? 우리는 샘플만 가지고 있으니까. 샘플만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전체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의 궁극적인 목표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약간 관점은 약간 달라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에서는 이제 이런 샘플을 통해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모집단 포퓰레이션의 이제 뭐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각종 성질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도 이제 비슷한 걸 하지만 이제 관점이 많이 다른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잘 되는 모델을 만들고 그게 전체에서도 잘 되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일반화를 잘하고 싶은 걸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온 데이터로 학습을 했어요. 한국에서 나온 데이터로. 한국에서 나온 뭐 이제 뭐 사람 얼굴이나 뭐 인종을 분류하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제3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잘 될 것이냐, 잘 되게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약간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즉, 만약에 이제 여기서 60명과 40명에 대해서 여기 60명은 A를 지지했고 40명은 B를 지지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결국엔 누가 누굴 지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100명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델을 넣었을 때도 누굴 지지할 건지 잘 예측하도록 만드는 일반화를 잘 시키고 싶은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통계도 그렇고 우리 인공지능과 기계학습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샘플이에요. 거의 대부분. 샘플만 가지고 우리가 포퓰레이션에 대한 성질을 잘 추정해서 포퓰레이션에 대해서도 즉 이제 전체에 대해서 잘 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게 쉬우면은 이제 모든 연구가 다 끝났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체 포퓰레이션이 이제 요렇다고 할게요. 전체 포퓰레이션이 이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샘플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샘플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일부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일부 영역, 이런 이제 그 바이어스된, 이제 편향된 이제 샘플 가지고 이 전체를 잘하도록 만들어내니까 쉽지 않은 거죠. 마치 그거죠.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뭐 고등학교 때 수학 과정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때는 이제 뭐 수학 1, 뭐 수학 2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 마치 이제 수학 1만 공부하고 수학 2까지 다 잘하도록 기대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천재가 아닌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통계도 그렇고 인공지능 머신러닝도 그렇고 쉽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채팅창이든 아니면 스피커 키보든 아니면은 뭐 그 나중에 메일로든 뭐 뭐든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없으시면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에 뭐 표현을 하고 특징들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시작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시각화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실습 시간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플랫을 그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실습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제 특징을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좀 이제 고루고루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좀 이제 뭐 편향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대략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첫 번째가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수치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수치화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아마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많은 내용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일 겁니다. 이제 수치화하는 방법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의 이제 민과 평균과 결국 분산을 구하는 거겠죠. 평균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경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베리언스라는 거는 얼마나 결국 이제 민으로부터 퍼져 있는지,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겠죠. 결국 이제 요런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퓰레이션이라는 말이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얘는 이제 자 포퓰레이션 다시 한번 뭐다? 여러분이 아마 계속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포퓰레이션은 전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전체 데이터, 이보다 더 큰 건 없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는 이제 이 포퓰레이션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포퓰레이션 민과 포퓰레이션 베리언스는 이제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경향성과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의미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애를 먹고 항상 어려운 이유는 뭐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건 샘플만 있기 때문에. 그죠? 샘플만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 샘플만 가지고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샘플만 가지고 우리가 포퓰레이션 민은 못 구하겠죠. 포퓰레이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그러면 샘플 민, 샘플에 대한 민과 그다음에 샘플에 대한 밸런스라도 우리가 구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샘플 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샘플 민은 이제 영어로 써져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고등학교 때 배운 사실 내용이죠. 자, 잠깐 짚고 넘어가면 포퓰레이션 민은 이렇게 씁니다. 이제 뮤, 이제 요렇게 쓰는데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뮤라고 읽고, 포퓰레이션 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뮤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샘플 미는 보통 이렇게 y 바라고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샘플 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샘플들의 평균이니까 샘플이 지금 n개 있는 겁니다. n개를 다 더해서 그냥 n으로 나누시면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그죠? 아마 언제 처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그죠. 고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때 안 배우신 분 있으면은 지금 다 DM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진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로는 이제 요것들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이제 얘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시면 네, 지금 뭐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의 평균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평균이든 분산이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주어진 데이터를 결국에는 이제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전문 용어들로 나중에 다시 배울 텐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들의 이제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의 이제 전체적인 경향성이 어떻게 되냐를 의미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구할 때는 주어진 데이터를 전부 다 더하고 그 개수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보통 뭐 평균 몇 점 받았냐 뭐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자 그랬을 때 요거의 평균은 이제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시면 된다. 요거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 이제 결국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를 살펴보다가 첫 번째로 민이 있다로 넘어온 거고. 근데 이제 민만으로 과연 충분할까라는 겁니다. 왜? 민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분포의 결국에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라고 할 경우에는 가우시안 이런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결국 중심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그죠? 여기 중심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왼쪽 분포와 오른쪽 분포의 이제 평균이 똑같아요. 민이.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르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민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뭘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좀 다른가요? 두 개가. 두 개가 다른 거는 왼쪽은 대부분의 값이 대부분의 값이 이제 민 주변에 몰려 있어요. 대부분의 값이 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오른쪽 분포는 이제 민 주변에 많이 몰려 있지가 않고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넓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주는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없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베리언스인 거죠. 물론 이제 민하고 베리언스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배우기 싫어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민하고 베리언스를 보겠습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베리언스는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퍼져 있냐를 이제 의미해 주는 지표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민도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샘플이니까 포퓰레이션 민은 못 구하고 결국에 우리가 구한 건 뭐다? 샘플 민이었습니다. 베리언스도 똑같아요. 베리언스도 결국에는 샘플 베리언스를 구해야 됩니다. 자, 샘플 베리언스 어떻게 구하냐?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샘플민과 샘플 베리언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은 또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포퓰레이션 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라고 보통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샘플 베리언스는 이제 S 스퀘어로 많이 씁니다. 아까 포퓰레이션 민은 뮤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포퓰레이션 샘플 민은 Y 바로 많이 쓴다고 했죠. 그죠? 여기가 이제 포퓰레이션, 여기가 샘플, 그다음에 여기가 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리언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면 샘플 민이 나와요. Y바 샘플 민.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들의 샘플 민을 구하고 그죠? 샘플 민을 구하고 이 각각에서 샘플 민을 빼주자. 그리고 그걸 제곱해서 다 더해주자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n-1로 나눠주자. 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 바이어스와 이제 언바이어스를 설명할 때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지, 왜 여기에 분모가 n-1로 들어가는지를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중간고사 전후로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 이 식이 의미하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죠? 다시 한번 안 배우신 분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전체 데이터, 여기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샘플 민을 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각각에서 샘플 민을 빼주고, 그다음에 제곱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n-1로 나눠준다. 자, 예시로 봅니다. 예시. 자, 아까 요거 샘플 민 뭐였나요? 여기 샘플 민이 여기 y바 있었죠. y바가 아까 샘플 민이 이제 이제 여기 뭐 계산은 안 되어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구할 수가 있겠죠. 샘플 민을 구하고 나서 각각의 데이터에서 샘플민을 빼주고 제곱해줍니다. 각각의 데이터에서 샘플민을 빼주고 제곱해줍니다. 그것들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n-1 데이터 개수 빼기 1분의 1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이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봤던 거를 보시면은 왼쪽에서도 우리가 샘플민을 여기서도 이제 샘플 베리언스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샘플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아까 베리언스가 의미하는 게 뭐다? 좀 더 퍼져 있는 정도를 이제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얘가 좀 더 베리언스가 큰 거겠죠. 얘는 베리언스가 좀 더 이제 작은 거. 네,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민과 베리언스가 있다. 근데 이제 민과 베리언스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샘플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포퓰레이션 민과 포퓰레이션 베리언스는 못 구하지만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또 지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표준 편차라고 배운 내용이 있을 거예요.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그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샘플 베리언스를 여러분이 기억했다면은 그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루트만 씌워주면 끝입니다. 요렇게. 아까 여기 S 스퀘어가 이제 샘플 베리언스였죠. 앞에서 방금 우리가 배운 거.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준 게 네,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어떤 유익한 성질들이 있냐면요.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걔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베리언스를 통해서 자, 또 좋았던 게 두 데이터 분포 간에 좀 뭔가 차이가 나는 점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었죠.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의 이제 분포에 대해서 이 분포가 좀 대략적으로 어떤 분포인지 좀 더 이제 많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이제 임피리컬한 룰이 존재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일반화된 형태도 배울 텐데, 자, 정규 분포. 자, 여러분들 뭐 노말 분포, 정규 분포, 그다음에 가우시안 분포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이제 정규 분포가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고, 혹시 정규 분포 안 배우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Alt Y로. Alt Y 누르시면 이렇게 손이 나오거든요. 정규 분포를 안 배웠거나 이제 안 배우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채팅창으로 한번 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제 그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fx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y축이 x축이 x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이 fx는 뭐냐면 이 정규 분포의 이제 뭐 PDF라고도 부르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건데 얘는 이제 보통 뭐 루트 2파이 뭐 시그마 분의 1에 뭐 익스포넨셜에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여기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여기 만약에 x가 10이다. 그럼 10을 여기서 나온 이제 그 PDF 값이 딱 여기 이제 매칭되는 건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제 정규 분포는 이런 이제 뭐랄까요? 뭐 산모양 같이 생겼죠. 산모양 같이 생겼고 얘를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벨 쉐입이라고도 부릅니다. 벨 쉐입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정규 분포는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고 이제 좌우가 대칭인 형태죠. 근데 여기가 뭐다? 이 부분이 이제 평균인 겁니다. 평균.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정규 분포가 생긴 거는. 자,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 그다음에 노멀 분포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높게 솟아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정규 분포에서는 이제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옮겨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옮겨 나가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임페리컬 룰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서는 이제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게 포퓰레이션이라고 일단 가정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는 전체의 68%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네, 질문이 좋았네요. 정규 분포의 변수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규 분포의 변수에 대응되는 함수값. 아,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fx는 이제 pdf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디스크리트 함수에서는 pmf, 그다음에 여기와 같은 이제 정규 분포와 같은 이제 음수 함수에서는 이 fx가 이제 pdf로 부르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수업에서 잠깐 다루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다 예를 이제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해석학 수업을 기본으로 듣고 이제 르벡 수업을 이제 기본으로 들어야지 이 PDF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정규 분포에서는 딱 얘가 이제 확률값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사실 얘를 우리가 만약에 디스크릿이라고 한 이제 PMF라고 치면은 딱 이 x에 대응되는 이제 그 PMF가 딱 확률값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딱 이 점이라는 게 사실 컨티너스에서는 딱 이 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확률값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DM으로 질문 들어왔는데 이 우리가 좌우로 이제 엡실론만큼 잡아서 이제 여기 적분한 거를 우리가 이제 확률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이제 뭐 심화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임페리컬 룰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민이 있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를 해주면 결국에는 얘가 전체를 100%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 아래 면적 이 아래 면적 전체가 이제 100%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68%가 된다. 대략적으로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시그마 플러스 2시그마까지 가면 이제 우리가 95%, 그다음에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까지 가면 99.7%가 여기에 있다. 즉 사실은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 노멀 분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평균에서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99.7% 대부분의 값이 여기 들어온다.
라는 것을 임페리컬 룰이 의미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이제 계획이 있어서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일단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 얘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네, 그거를 소개해 주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이제 이 임페리컬 룰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정규 분포일 때만 이제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요게 그러면 이런 게 진짜 어디에 쓰이냐, 어떻게 쓸 수 있냐,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있는데,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동물원에 있는 이제 동물들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포퓰레이션이 전체가 우리 동물원의 이제 동물들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동물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13.1년의 수명을 가진대요. 여기서 이제 그 동물의 수명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그 동물들의 이제 수명의 평균이 13.1. 그다음에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특정 동물이 14.6년 이상 살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임페리컬 룰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어쩌면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직접 우리가 뭐 접근도 해야 되고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임페리컬 룰을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영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단 첫 수업이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동물원의 이제 그 여기 X축이 이제 각 동물들의 수명이에요. 수명. 우리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수명. 했을 때 그게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정규 분포. 노말 분포,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이 뭐다? 평균이 13.1년이다. 여기가 13.1이라는 뜻이구나.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다? 이제 일단은 이 정규분포의 이제 표준 편차는 1.5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14.6년보다 더 오래 살 확률. 즉, 여기에 14.6이, 여기에 14.6이 있겠죠. 13.1보다 오른쪽에. 요 면적이 얼마나 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여기 이 아래에 있는, 이 곡선의 아래에 있는 면적의 합은 1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이 면적의 합은 1, 즉 이제 100%예요. 그랬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이 차지하는 게 얼마냐를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죠. 왜? 14.6년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을 묻고 있는 거니까. 그죠? 요걸 묻고 있는 건데, 자, 우리는 알아요. 뭘 알죠? 얘가 13.1이 평균이라는 거 알고, 14.6이 뮤 플러스 시그마라는 걸 알아요. 왜? 시그마가 1.5니까. 시그마가 1.5. 그죠? 그러면은 임페리컬 룰을 우리가 써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면적을. 왜?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아까 이제 방금 우리가 본 게, 자, 뮤 플러스 시그마, 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 요게 요 사이에 몇 퍼센트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요 사이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뮤 플러스 시그마, 그다음에 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 저 사이에 전체에 몇 퍼센트가 있다? 방금 전장에 방금 있었죠, 여러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68%입니다. 즉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이 이 초록색의 면적이 0.68이라는 거예요. 0.68.
자,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지금 전체 면적이 1인데 100%인데 0.68 빼면은 0.32가 남죠. 0.32가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에 0.1.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에 0.16 가면 딱 되죠. 왜? 정규분포는 좌우가 대칭입니다. 대칭.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0.68이고 뮤 마이너스 시그마, 뮤 플러스 시그마.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부분이 나머지의 절반, 0.32의 절반, 0.16. 여기가 0.16. 즉 빨간색 면적의 합은 0.16, 즉 16%다. 대략적으로.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은 이제 소수업이니까 질문만 이제 한 개 받고 수업을 끝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도 돼요. 뭐, 수업이 오늘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것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 수업의 방향성에 대한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아, 동물원 예시는 네, 책에 있습니다. 네, 교재에 있어요. 네. 이제 저는 저희가 그 네, 동물원 얘기를 하셔가지고 교재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뒤에 있는 이제 챕터 한 3개 정도 빼고는 이제 대부분 다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본 수업이 걔가 뭐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굉장히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습 때 대면이면 노트북을 챙겨 가야 되나요? 네, 노트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든 아니면 아이패드든. 뭐 아이패드 요새는 이제 그 아이패드로 해서 이제 키보드 달아서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실습은 지금은 이제 그 구글 콜앱 기준으로 그냥 웹상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패드를 들고 오셔서 이제 뭐 키보드도 가져오셔야겠죠, 당연히. 뭐 손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힘들 것 같고 아이패드든 노트북이든 있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그 노트북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학교에서 이제 대여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 노트북 준비에.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그 메일 한번 주세요. 맥북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웹상으로 할 거니까 그 인터넷만 되면 돼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나요? 문제 유형 같은 게 있나요? 문제 유형은 이제 앞으로 정의를 제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시험에서. 시험에서 이제 결국 크게 세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증명, 세 번째 계산.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물어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그젬플 해가지고 자 이거 주고 이거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네. 아마 이제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험이 이제 책에 있는 예제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책에 있는 예제나 이제 책에 있는 예제의 변형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14일부터는 그 저희가 2주차까지는 일단 학교에서 좀 비대면을 권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4일까지는 여러분 비대면입니다. 14일 비대면이요. 그리고 21일부터는 3주차죠. 3주차 21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이 첫 주차. 그죠? 지금이 첫 수업이니까 첫 주차고 다음 주가 이제 두 번째 주차. 14일이. 그다음에 21일이 세 번째 주차. 세 번째 주차부터는 일단 현재 학교에서는 대면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고 그건 제가 달라지면 바로 온라인 강의실에 공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을 깔아야 하나요? 깔아오셔도 돼요. 깔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안 까셔도 어차피 웹상에서 이제 구글 콜앱으로 할 거고 그걸 같이 어떻게 하는지 볼 거니까 안 깔아오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파이썬 코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나요? 시험에 출제됩니다. 파이썬 코드 내용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작년 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간하고 기말고사에 10문제가 나왔고요. 물론 각 문제마다 새끼 문제가 있어요. 각 문제마다 새끼 문제가 있어서 아마 총 문제는 한 뭐 20에서 30문제 됐는데 이 10문제 중에서 이제 한두 문제가 이제 실습으로 나갑니다. 루트 2파이가 들어있는 정규 분포식은 암기해야 하나요?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제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겁니다. 네. 파이썬 잘 몰라도 괜찮나요? 그거는 어, 파이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 일단은 수월할 거예요. 알면 수월한데 일단은 모른다고 파이썬을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수업이 진행될 거라서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그 언어 어쨌든 파이썬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어쨌든 하나의 언어고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지 익숙해지시고 이제 좀 수월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점은 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도 없으시면은 그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녹화로 녹화로 이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시부터는 이제 실습 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는 다 비대면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이고. 네,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다음 주 출석은 9시 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면 오늘이 3월 7일이고, 그죠? 그다음에 2주차가 3월 14일이에요. 여기까지는 비대면이고 9시, 11시 녹화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녹화 수업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출석 체크는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처음 이제 신입생분들 많을 텐데 온라인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은 알아서 온라인 강의실에서 그 출석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석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주 수업은 이제 9시부터 11시는 녹화니까 저희 안 만나요. 안 만나고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짜 만나는 시간은 11시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도 이때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월 21일부터는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점을 이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뭐 그 월요일부터 이제 고생 많았고요. 그 뭐 수업 듣다가 이제 뭐 특히 지금 이제 수강 변경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수업을 들을지 말지 이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민되는 게 있으면은 좀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저에게 메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네, 바로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